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도 많이 팔딱팔딱 움직이고 있죠. 그런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깊어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오늘도 역시나 종목 고민들을 상담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먼저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오늘 코스피가 1.41%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8%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금요일에 장이 끝나고 나면은 주말 동안 어떻게 되고 월요일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많잖아요. 그럴 때 미국장을 보시면 돼요.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냐를 보면은 월요일에 어떻게 될 건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장이 금요일 저녁이죠. 그때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조금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켜지는 모습이었어요. 약간 이탈을 한 것 같은데 이탈을 한 번,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이탈했거나 조금 이탈한 거는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빨리 회복되고 들어가게 되면은 추세 이탈 안 했다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탈을 한 것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생겨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완벽하게 깔끔하게 올라가려고 했으면 굳이 이탈하는 모습을 안 만들었을 건데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승하는 힘이 있을지 없을지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오곤 있으나 요 흐름이 중간에 꺾이게 된다면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봉이라는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쌍봉의 원리가요. 쌍봉 나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쌍봉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점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 형태를 쌍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고점이 더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쌍봉을 만들게 된다면 올라가는 힘, 그러니까 상승의 힘이 빠졌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자리가 고점 라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쌍봉을 만들러 가는 어떤 흐름일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 돼야지 위쪽에서 빠질지 안 빠질지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크게 빠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에 가까운 장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코스피 같은 걸 볼 때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은 상태에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의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뚫어냈다라는 것은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수는 약간 위쪽으로 잡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네 종목까지 같이 올라가준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종목은 좀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고요. 요즘엔 지수랑 별개로 좀 개별 종목 테마라고 하죠. 종목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에코프로가 또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뛰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제가 항상 말하죠. 2차전지 한 번 탈출구는 있을 것 같은데 그 탈출구의 힘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나오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2차전지에 오랫동안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2차전지 관련주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들고 있다면 지금부터 해서 슈팅이 나올 때 빨리빨리 팔아내셔가지고 매도하셔야 되는 거지 신규로 사는 그런 투자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살 때는 급등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급등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밑에서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제가 종목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날려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먼저 번에 아시아 종료 상담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갑자기 오르거든요. 아시아 종묘 상담하실 건가요? 예. 네, 아시아 종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저기 20%고요. 네. 저기 7,000원이더라고요. 7,000원. 평균 단가가. 네, 꽤 높은 가격이에요. 그죠? 네네. 저렇게 높은 가격에 들고 있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슈팅이 나오거나 살짝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예, 예. 아시아 종묘가 최근에 올라온다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상승이 뭐 엄청나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뭐 거의 상승 나올랑말랑하는 처음 자동차로 치면 이제 시동 건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 예. 저는 이 자리에서 굳이 뭐 가만히 있을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 네. 종묘라고 하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뭐 작물 재배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종자 개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요즘에 뉴스 네. 보시면 슈퍼 엘니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예, 예. 슈퍼 엘니뇨라고 해갖고 지금 적도 부근이라던가 전 세계적으로 네. 가뭄과 홍수가 막 빌비자다 보니까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당장에 뭐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고 있을 뿐이지 저는 뭐 장기로 가져갔을 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대신에 매수가가 이렇게 높으면 올라와도 내 본전 겨우 찾거나 본전도 안 네, 오는 예, 경우가 예. 있으니까 매수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요. 추가 매수해서 낮춰야 되는데 지금처럼 네. 뭐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최근에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무 네. 관심도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종목이었으나 이제 이렇게 네.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 얘가 힘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 자리쯤에서 이제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 이 예. 자리에서부터 3,600원 정도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저는 비중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30%든 한 40%든까지 늘려놓으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괜찮은 거예요? 회사는 뭐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위험하다 예. 하더라도 회사가 지금 적자가 좀 나고 있고 이런데 이러다 보면 요즘에 유상증자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뭐 아. 딱히 유상증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가가 예. 높으면요. 억울해도 추가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예, 예. 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고점에 샀잖아요. 그죠? 고점에 산 게 예, 더 예. 위험해요. 이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산 게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거는 매수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보고 싶고 매수가를 예, 낮춰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다음번 슈팅 때는 뭐 본전을 찾던지 조금 수익을 내서 예. 나올 수 있도록 매수가를 5,000원대까지는 끌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추가 매수 지금 해도 돼요? 네, 저는 지금 말고 3,6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아, 어떤 게 저 궁금하세요? 대창, 뭐라고요? 대창. 대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510원에 한 5% 정도 샀는데요. 1,510원에 5%. 보니까는 좀 매수가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가 봤는데 뭐가 돼 있다고요? 매수가 좀 매집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1,510원에 좀 뉴스를 기다리고 흑연 때문에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제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글쎄요, 뭐 잘 들어갔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잘 안 들어갔다 하기도 애매한 그런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를 뭐라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단기적인 차트 모양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라고 하면은 저는 그닥 뭐 좋은 자리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자리는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1,400원짜리쯤에 들어가가지고 떨어지면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요. 밀려 내려갔을 때 이제 1,200원 정도에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얘를 만약에 차트를 보고 우리가 눌림목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와 내려왔을 때 이 1,400원 자리에서 우리가 보통 추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여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자리쯤에 있을 때는 아니 눌림목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요. 단타는 여기서 눌림목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단타는 살짝 도박기가 원래 있어요. 그러면 원래 들어가야 되는 자리는 1,400원대쯤에 들어가는 게 맞는 자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자리를 안 만든다면은 손절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저기서 추가 매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 대응을 해가지고 끌고 가거나 아니면 난 시간을 벌고 다른 종목을 하러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1,510원은 지금 저는 왜 샀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가격에 여기 살 이유가 저는 전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 붙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건 아무런 근본이 없는 투자를 하셨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 투자하는 네. 방식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주식을 조금 한다 하는 사람은 1,510원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웃긴 자리예요. 왜 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샀다 하더라도 1,480원 자리가 지난 횡보하는 자리의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사볼 필요가 있는데 저것도 아니고 1,510원이라는 근거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샀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어찌됐든 높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엮이면서 원자재 관련주로 좀 엮여 있어가지고 원자재 쪽이 움직이게 되면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얘도 뭐 2차 전지 엮이거나 또는 뭐 또 여러 가지 산업에 또 이렇게 엮이지 않을까. 요즘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그런 데 엮이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올 수는 있거든요.
이유가 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차트에서 내가 가격을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 때문에 한번 튀어오르게 되면 팔아내시고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던가, 만약에 기업을 조금 잘 알고 투자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빠삭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같이 투자를 하시든지 차트를 보고 차트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차트 매매해야 되는 자리에 기업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약간 조금 엇박자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예, 지금 예. 이 자리는 밀려 내려갔을 때 1,410원이 밀린다면 손절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1,300원대나 1,250원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홀딩하셨다가 추가 매수 대용해서 나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은 잘못 들어갔는데 비중이 그래도 5%이기 때문에 다행히 대용 예. 전략은 여러 가지 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추가 매수 대용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원 자리가 밀리면 추가 매수해서 올라올 때 슈팅 나올 때 예. 팔아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공부를 방향을 정하고 가세요. 차트 공부할 건지 기업 분석할 건지 정하시고 확실하게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가 올라오면 차라리 매도해버릴까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내 실력이 안 될 때는, 내가 대응이 안 되니까는 팔아낸 다음에 주식은 언제든지 실력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수익 뭐 감사합니다. 안 본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부자 될 뻔한 거 놓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좀 공부 예. 좀 더 하시고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이 가장 근본적인 조언이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동국홀딩스 13,400원에 2%요. 2%밖에 안 되는 걸 왜 상담받으세요? 아, 그거 한 20% 넘은 걸 2만 원대 다 매수하고 5억이 남은 거예요. 매도하고 2% 남은, 네. 그러니까 2% 남은 걸 상담받을 이유가 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혹시나 그러니까 비중이 2만 원 적으면 사실 상담받는 이유가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계좌에 비중이 좀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 좀 더 문제지 않을까요? 2% 이거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뭐 내 계좌에 얼마나 충격을 주겠습니까? 근데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조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 계좌에 엄청난 큰 타격이 준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2%짜리 이런 걸 고민할 게 아니고 2%짜리 팔아버리고, 지금이 상담되기도 힘든데 그 비중 좀 높은 종목을 상담받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거 팔아버리고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탐대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탐대실이라고 해서 작은 걸 욕심부리다가 큰 걸 놓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2% 비중은요, 사실은 있으나 마나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20% 들고 계셨는데 잘 매도하셨고, 나머지도 사실 2%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 그냥 팔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해요. 상담의 가치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2%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네. 다른 종목 제가 지금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종목 지금 비중 큰 거 뭐가 있어요? 큰 거는 저거 있습니다. 뭐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지금 바꿔드릴게요. 이거 제 특권으로 바꿔드릴게요. 현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만 원에 25%요. 4만 원에 25% 보세요. 자, 현대바이오 지금 27,500원에 와 있는데 4만 원에 25%니까 지금 2% 들고 가 있는 동국홀딩스가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 손실 못 메꿔요. 그렇죠. 얘가 더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2%짜리 동국홀딩스 그런 걸 상담을 받냐, 이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얘가 더 네, 중요해요. 네. 얘를 대응 전략을 이제 짜야죠. 동국홀딩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빨리 팔아버리고 치우면 되고요. 현대바이오를 이제 네. 어떻게 대응해갖고 얘를 손실을 얼마나 줄일까를 생각해야지 내 계좌가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동국홀딩스가 저기서 뭐 한 2배, 3배, 4배, 한 10배 올라가야지 뭐 이 손실 메울까 말까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보자라는 거고요. 지금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졌는데, 급등 나왔을 때 안 팔았네요. 그죠? 아니, 좀 덜어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최근에 급등 나왔을 때 37,000원, 3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손실 줄일 수 있었는데 저때 안 판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한 20% 덜어냈어요. 20% 덜어냈어요. 잘했네요. 그러면 지금 저기서 팔아내고 난 다음에 지금 20% 덜어냈으면은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려가고 네. 있는 도중인데, 최근에 급등이 예, 나왔다라는 것은 얘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적자가 나고 있고 예. 회사가 안 좋은 기업이고 좀 힘든 건 맞아요. 현대바이오 지금 보면 재무제표 엉망진창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장기로 가져갈수록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놓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네. 상황에서 현대바이오가 지금 홀딩해서 계속 가져갈수록 내 계좌에는 골칫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급등을 이유로, 그리고 이후로 한 2만 원대까지 밀렸을 때 저기서 다시 한번 반등 나갈 기미 약간 멈춰준다면은 동국홀딩스 더 갈까 안 갈까 보다 얘가 지금 2만 원에서 바닥 잡나 안 잡나를 매일같이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2만 원짜리 자리를 잡아주거나 2만 원까지 안 빠지고 그 위에서 바닥이 만약에 2만 5천 원쯤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2만 원, 5천 원쯤에서 더 이상 안 밀리고 횡보를 한다면은 위에서 팔아냈던 것만큼 다시 사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최근에 이제 4만 원까지 올라가면 빠진다는 것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2만 5천 원 추가 매수해서 낮춰져서 3만 원까지 매수가가 좀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번 상승을 해서 만약에 얘가 3만 5천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동국홀딩스가 더 가는 것보다 얘에서 수익 나는 게 더 클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동국홀딩스 그래서- 상담을 왜 하냐고요. 지금 제가 만약에 특권으로 안 바꿔줬으면 시청자님 동국홀딩스 그거 상담 받고 끝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상담을 효율적으로 쓰셔야죠. 그러니까 2%짜리 비중 이런 거 이제 네. 앞으로는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 큰 네, 거를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라는 관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따라가 주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니, 저는 한국 금융지주를 네. 한 달 넘게 지금 5만 6천 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혀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저 증권주가 전혀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는 좀 많이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5만 6천 원에 30%를 실었어요. 네, 전혀 안 좋은 투자 방식을 갖고 계시네요. 일단 그렇죠. 금융주라든가 증권주가 앞으로 좋아지려고 한다면 시장이 좋아져야 돼요. 그죠? 그렇죠. 자, 이 회사가 보면 금융투자, 자산운용, 저축은행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금 뭐 금융업 전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와요. 그래서 한국투자은행, 한국투자증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네. 뭐 주식 붐이었던 2020년, 2021년처럼 주식 붐이었던 시기 같아요? 아니면 요즘 좀 주식이 조금 시들시들한 분위기인 것 같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주식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전부 다 주식 이야기할 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분위기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지금 이제 주식에 대한 분위기가 네. 많이 시들어졌고 더군다나 이제 네. 우리가 대출 받아가지고 뭔가 집을 사거나 대출 받아가지고 뭔가 살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자가 어떻죠? 지금 조금 비싸죠. 높아가지고 대출 네.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그렇죠. 최근에 이제 새마을금고 부도 사태라든가 부실 사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금리가 지금 바로 낮아질 거라고 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이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까? 좀 낮아진다는 좀 낮아진다는 말이 이야기를 아닙니까? 들으셨어요? 언제 낮아진다고 네. 합니까? 좀 더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든 것 같은데 뉴스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지금 이 그래요. 금리가 맞습니다.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융주 관련주들이 좀 좋아지려면 시장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시장이 그렇죠. 좋아지려면은 그 돈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겨야 돼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도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투자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어떤 인식들도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 고금리 시대와 부동산 무너지고 있는 시대와 주식 이렇게 빠져 있는 시대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금 돈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조금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뭐 세금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좀 불안하죠. 그런데 금융주를 투자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투자 관점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금융주를 투자했다는 건 앞으로 증시가 사람들의 삶이 여유가 생기고 투자할 만한 여유가 앞으로 많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금융주를 한 번도 안 해서요. 금융주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상황 안 좋은 거 아시면서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상황 안 좋은 걸 아실 때 투자하게 되면 제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앞으로 좋아지긴 아직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 말을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없고 그렇죠. 살 이유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싸긴 싼데 좀 더 네. 있다가 증시가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 사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지금 뭐 매수 타이밍 좀 자체가 좀 웃겼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는 네. 어쨌든 많이 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처럼 많이 내려왔네, 싸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단기 반등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을 만들 거예요. 그럼 그 그 파동에 생각으로 맞춰가지고 저도 샀어요. 한 6만 원이든 5만 6천 원이든 5만 7천 원이든 조금 올라와주기 시작하면 저는 매도하기 시작해서 이거 안 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이 나와서 반등 나올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장기 투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10만 원에 10%입니다. 10만 원에. 예. 뭐 이거 사신 이유 있으세요? 그건 이제 내려오는 거 보고 샀는데 사고 나서 계속 내려오는 거 보니 잘못 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이제 현명한 사람은 일을 딱 그 버리기 전에 잘못
잘못 산 게 아닐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할 텐데 항상 이렇게 그 조금 생각, 예.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 다 저질러 놓고 손실 나고 난 다음에 아우 잘못 산 것 같아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하면 현명해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안 사면 돼요. 뭐냐면 주가가 시청자님은 딱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급등이 엄청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고 있을 때 뒤쪽에 잠깐 내려가고 있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뒤쪽에 내려가고 있는 것만 보니까 이 자리가 높은 자리라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63빌딩으로 친다면은 63빌딩 저 6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가 50층까지 내려오니까 어머 많이 내려왔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고층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회사도 지금 상장 이후로 지금 2만 원대 있다가 14만 원까지 처음 올라온 자리고 저기서부터 14만 원,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9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아래쪽 2만 원이었던 시절에 비하면 아직도 비싼 자리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사셨겠지만은 사실 이걸 조금 주식을 알고 있고 차트를 알고 있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안 사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자리, 그러니까 조금 배우거나 조금 주식에 대해서 공부했거나 조금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사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물렸다 손실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면서 팔아내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상승세가 아니라 하락을 하고 있는 도중에 들어가신 거니까요. 더군다나 고점에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요. 상당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거품이거든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회사가 왜 올라왔는가 하면 로봇 관련주니까 올라왔겠죠. 그죠? 예. 로봇 관련주가 올라오고 로봇 이야기 많이 나오고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올라왔는데 매출도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고 그냥 이슈만 풍성한 이야기만 많은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돈 벌지 않을까 때문에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돈 못 벌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는 거죠. 근데 올해 이번 분기에 적자가 원래 매년 분기마다 적자가 13억, 10억씩 적자가 났는데 1년 적자가 13억이었던 회사가 1분기 3개월 만에 230억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걸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뭐 투자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그냥 물렸다, 바가지 썼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했고 얼마나 이상한 투자를 했는지 조금 감이 오세요?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돈 그냥 날리는 일을 자명한 사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거 좋아서 샀는데요, 떨어져 샀는데요, 왜 물렸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명 조금 해드리고 나면 진짜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게. 그냥 비싸면 사지 말자. 그냥 재무제표 한 번만 딱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분위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로봇 이야기 중요하지만 로봇으로 네가 돈을 벌어야 내가 투자를 해주지. 돈도 안 버는데 내가 왜 투자해줘?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어찌됐든 지금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단기 반등,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종목들을 내려갈 때 단기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단기 반등 나올 때 아마 좋은 뉴스와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뉴스와 함께 급등이 나오니까 안 팔아도 되겠네, 가져가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를 조금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 뉴스로 인해서 팔아먹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거구나. 나도 도망가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속지 마시고 뉴스에 속지 마시고 단기 반등 나오면 바로 팔아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얼마 안 있어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9만 원짜리 자리까지 이렇게 밀려 있는데 조만간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짧으면 한 뭐 일주일, 좀 길면은 한 달 이내 반등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전까지 한번 찾을 기회 딱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다시는 이렇게 급등주 잡지 말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로템이요. 현대 로템이고요. 30%인데 37,500원이요. 몇 프로요? 30%요. 30% 37,500원 최근에 샀다가 따라갔네요. 네. 2022년도 1월에 현대 로템 해갖고 상당히 수익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매도하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이게 원래 그래요. 자기가 수익 봤던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안 팔고 가져왔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네. 이게 내가 분석한 게 제대로 맞았네. 올라가기 시작한 거 보니까는 가져갔으면 돈 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살까 해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벌었던 거 다 날려먹는 사람들 많아요. 주식시장은요.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10명 중에 9명이 안 되려면 수익 봤으면 다시 안 쳐다봐야 돼요. 언제까지냐면 내가 처음 샀던 자리까지 2022년도 1월 달 샀으면 저 밑에 산 거잖아요. 그죠? 네네. 2만 원대 샀던 걸 왜 37,000원에 삽니까? 안 억울하세요? 전 2만 원에 샀던 것을 37,000원에 사려고 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제는 삼겹살을 100g당 1,000원에 사 먹었는데 오늘 100g당 2,000원이라고 하면 저는 안 사 먹을 것 같은데요. 기분 나빠서 안 먹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어제 1,000원에 먹었던 걸 이제는 2,000원에 먹으러 하니까 기분 안 나쁘세요? 어제 국밥 6,000원에 먹었는데 오늘 국밥 12,000원 내라고 하면 기분 안 나쁘십니까? 비싸서 안 먹지 않을까요?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을 예.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냥 쳐다도 안 봐야 되는데 시청자님은 계속 다른 거 살 능력은 없고 다른 거 발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이 현대로템도 왜 수익 났는지도 모르겠고 하니까는 다른 종목은 못 사겠고 그러니까 현대로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자꾸 보이다 네. 보니까 현대로템에 대해서 자꾸 보이고 현대로템 관련 뉴스를 보니까 현대로템이 앞으로 뭐 좋다, 뭐 폴란드 석박사를 했다, 뭐 2년 방산 분야 네. 지원한다고 60억이나 와 한국 폴란드 지금 뭐 교류 확대하고 난리 났다. 현대로템 지금 1조 2천억 호주에서 뭐 전동차서 일했다. 에이씨 내가 사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맨날 현대로템만 보고 있으니까 잘 나가는 거 계속 보고 있으니까는 내가 말이야 더 벌 수 있었는데 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네. 뉴스에 홀리고 종목에 홀려가지고 가격 안 봅니다. 내가 6,000원에 국밥을 사 먹었다 하더라도 12,000원, 13,000원에 사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행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로템을 시청자님이 수익을 냈던 이유는요. 이렇게 좋아지기 전에 뉴스 하나 없을 때 밑에 사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살 네. 때는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세상에 그죠? 시청자님이 매수하실 때는 이거에 뭐 좋다 이야기도 별로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네.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상이 좋다 할 때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현대로템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방산도 괜찮아지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네. 있고 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알듯이 뭐 폴란드니 호주니 해외 국가들하고도 교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가려면요. 앞으로 더 좋은 뉴스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요.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는 이제는 완전 신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갈지 안 갈지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현대로템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주가가 더 올라가요. 근데 네. 현대로템을 이제 더 이상 안 갈 것 같다. 야 보니까 현대로템이 지난번에 보니까 야 이거 2018년에 고점이 여기였잖아. 4만 원짜리까지 가니까 빠졌잖아. 그리고 야 이거 2013년에 상장할 때 이 4만 원까지 가니까 내려갔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4만 원 맞고 빠졌잖아. 그러니까 난 이제 안 살래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들고 있는 사람도 4만 원이면 이제 다 왔네. 팔아야 되겠어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가는데 시청자님 거기 사가지고 물리게 됩니다. 그럼 수익 낸 거 어떻게 될까요? 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안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하지 마라. 수익 냈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네. 왜 수익 나는지를 한 번 더 복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구나 해서 만족을 해야지 지금 사면 수익이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 불나방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지금 이 자리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차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35,60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저는 일단 홀딩하시면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만약에 저기 무너지면은 이제 하락이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손실 나더라도 수익 본 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수익 본 거랑 손실 나는 거랑 퉁쳐도 수익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5,600원대 저는 정리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고가에 들어가지 말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강연의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증권 강연회 또 준비를 했는데요.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제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니까 힘드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종목을 보면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종목 상담을 해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저희 주침실에서 연락이 어렵다라고 하셨던 분들은요. 오후 8시 오시게 되면은 방송에서 제가 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려볼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 저 강연 접수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틈틈이 채팅창으로도 봐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오후 8시에 종목 상담 못 하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받을 게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뭐 혼날까 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요. 혼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남의 종목 상담하는 걸 보면서도 공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또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좀 먼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극동유화가 올라와 있는데요. 극동유화 5,48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네요. 일단 극동유화를 너무 비싸게 사신 케이스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2021년도에 이렇게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저때 샀는가? 유가 급등 현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유가가 팍 하면서 급등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급등했을 때 저때 사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부터 유가가 다시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인 건데요. 사실 유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일개 그냥 주식 전문가 중에 한 명인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유가가 앞으로 오를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기름과 기름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전 세계 뭐 산유량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기름 진짜 전문가들 있죠. 완전 기름 전문가, 오일 전문가. 그런 분들이 30년, 20년 동안 해도 예측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가가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분위기 자체가 유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그게 공존되고 있어요. 유가가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경기 침체가 지금 온다 안 온다. 미국이 노랜딩 이야기 나오고 있죠. 야, 미국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기름 사용량이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요.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안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억측하고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럼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생각하면 추가매수 하면 되는데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추가매수 하기가 버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때 영업이익 좋아진 것들이 지금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미 주가에서 한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선반영이라고 하죠. 선반영 됐기 때문에 아니 영업이익 좋아졌는데 주가가 왜 안 가져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저는 주가가 여기서 한번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3,000원이나 2,500원까지 밀린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좀 버거운 상황이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면은 4,500원대까지는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가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때 저는 팔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경기 침체 안 오면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시장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까 안 올까를 시청자님이 지금 판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사람들하고 이거 상담을 받게 되면요. 극동유화 괜찮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만약에 안 오게 되면은 그들이 맞는 거고 오게 되면은 제 말이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시청자님이 나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선을 그으시고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만약에 온다고 생각한다면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 안 온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자리보다는 3,700원짜리쯤에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는 지나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온다고 보고 있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추가 매수 의견 안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클론인데요. 28,000원에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2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앱클론을 28,000원에 이렇게 매수하셨으면요. 사실 이것도 차트에 거의 뭐 윗자리쯤에 매수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자리가 윗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저 자리에서 올라가서는 윗자리가 아닌 거고 내려갔으니까 윗자리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윗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왜 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샀다고 쳤을 때 아니 멘토님 지나고 나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윗자리라고 하는 건 나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자리에서 사놓고서는 어때요? 내려가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윗자리가 된 거지 월 이게 아니에요. 저런 자리는 지났을 때 윗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옳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윗자리를 뚫어내고 올라가는 중이라면요. 올라가는 요증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에 아랫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상승의 초입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그 찰나를 보고 사냐 아니면 안 보고 사냐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예측하고 사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보고 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2만 원짜리에서 올라갈 거야. 이거 윗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 올라가다 보면 이거는 그냥 상승세 도중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막차일까? 막차 아닐까? 시간 지나고 나면 막차인 거 누가 모릅니까가 아니라 막차일지 아닐지 고민되면은 안 가면 돼요. 안 사면 돼요.
그냥 좀 기다려보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구나, 내려가구나를 보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안 늦고요. 내려가는 거 보고 사도 안 늦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잘못 투자하신 거죠. 더군다나 이거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고점 자리에 이렇게 잡게 되었는데 자, 재무도 보시게 되면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잖아요. 보더라도 이런 재무를 좀 봐라. 적자가 한 해 정도 나는 건 괜찮아요. 뭐 2년 정도의 적자 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3년, 4년 적자가 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거는 돈 못 버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데만 돈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가져갔을 때 유상증자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요. 주가가 과하게 급락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또 이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이상 급등 현상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팔아라 사라라고 하기 힘들어요. 팔면은 이상 급등 나왔을 때 욕먹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사라 팔아라 이런 거를 이야기 안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그냥 팔아라 해버리죠. 급등 나오더라도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급등 나와서 기분 나쁜 거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차라리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고 가는 건 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단기 반등 나와줄 때 팔아야 된다.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도 계속 튀어오르는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튀어오를 때 정리하자. 만약에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반등 나와준다면 땡큐고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고 15,000원까지 밀려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등 나오면은 18,000원부터 해서 2만 원 사이쯤 그 언저리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저는 빨리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 없이 반등 시 매도하셔가지고 들고 가는 것보다는 빨리 팔아내는 쪽으로 관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콜마 B&H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콜마 B&H를 매수하셨고요. 26,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비중은 10%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진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콜마 B&H는 아까 봤던 에클론하고는 재무제표 자체가 다릅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오히려 매출도 줄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과 매출을 볼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요.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할당량 자체죠.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쓰고 있는 기업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카카오 매출 증대시키는 것부터 먼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쿠팡도 매출 증대시키는 데부터 먼저 신경을 쓰고 영업이익은 뒤에 나중에 뭐 멤버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콜마 B&H 같이 이렇게 매출이 조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좋은 상황에 놓였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을지언정 좋은 상황에 놓였다. 그 말을 나쁠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콜마 B&H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단점이요. 시장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아요. 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제조, 판매 이런 것들이 중국 때문에 망했어요 하면서 지금 방송사들도 그렇고 경제방송들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안 좋다, 증권사도 안 좋다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텐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계속해서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품들인데 그리고 중국이 안 되니까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다른 국가에 지금은 계속해서 해외 교류를 만들어가지고 수출길을 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인식이 안 좋다는 이유 때문에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26,000원 산 거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내려갔을 때 이제 다음번에 사면 돼요. 떨어진다고 막 추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진 다음에 바닥 잡으면 하면 되는데요. 바닥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18,000원과 15,000원짜리죠. 여기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하셔가지고 비중을 20% 내지 30%까지 늘리는 전략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내려가면 그때 다시 한번 보자. 지금은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제이시언 시스템 5,630원에 50%. 제이시언 시스템을 5,630원. 630원. 5,630원에 50%요. 네.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거 조금 더 그냥 들고 가는 걸 추천드려 볼 거예요. 이 기업이 뭐 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그런 투자로는 돈 못 법니다. 방송에서 그냥 대충 추천하니까 사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운이 좋으면 어떨 때는 수익 나고 어떨 때는 망가져가지고 계좌가 망가져요. 네. 수익 나면은 팔고 뭐 다른 거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지만 망가지면요. 몇 년이고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아무것도 분석이 안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선택 하나 때문에 나의 투자 인생이 다 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을 만약에 방송에서 누가 좋다고 해서 사라고 하면요. 항상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사라고 하는 거지? 뭐 때문에 좋은 거지를 분석하고 알아야 돼요. 누가 알아야 됩니까? 본인. 네, 맞아요. 시청자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시청자님이 사셨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왜 좋은지를 들어보고 나도 공감이 됐을 때 사야 되는데 그냥 TV에 나오는 문현진이가 좋다 해서 사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게 얼마나 자기 돈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시간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제이시안 시스템도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것까지는 제가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방송에 그냥 좋다고 하니까 샀어요라는 그런 이유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이건 어떤 기업이고요, 어떠하니까 샀어요라고 해야 그래도 뭐 알고 사셨구나 하고 이제 상담이 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모르니까 전화해서 물어본다가 아니라 알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래픽카드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제품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여러 가지로 엮이는 것 중에서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그쪽에 엮여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으로 엮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챗 GPT부터 해서 AI가 그래픽카드가 거의 사용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앞으로 점점 중요해진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얘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이 없는 것뿐인 거죠. 일단 비중이 50% 들어간 건 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단타 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100원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고요. 단기 급등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신 분이 비중 50% 들어가면 큰일 나요. 운전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시속 그냥 120 밟고 있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비중이 많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본전해서 슈팅 나오면 빨리 본전해서 더 갈까 안 갈까 고민하는 것보다 본전해서 비중을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까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튀어오르게 되면 6,000원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수익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음번에 공부를 좀 하시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순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아이 고생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화솔루션. 하나솔루션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55,500원에 매수했고요. 30불. 네. 저 이거 상담 앞으로 계속 많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상담 받을 때마다 물리는 사람들 상담만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설명해드렸고 이거 처음 상담할 때도 계속했어요. 이거 분할할 때 바로 매도해야 된다라고 첫날 매도하거나 분할했을 때 매도 안 하면은 몇 년이고 물릴 종목이다라고 제가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 기업을 분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요. 어쨌든 소갈맹이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에 좋을 건 없어요. 합병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을 해도 이 이슈가 희석이 되고 뭔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합병 분할이라는 이슈 자체가 우리는 주식을 사놓고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지만 별로 그런 경우들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저는 빨리 팔아내야 되는 종목을 왜 들고 있는가 전혀 공감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시청자님들이 들고 있을 때는 영업이익이 좋아졌잖아요. 회사가 좋아졌잖아요. 회사가 앞으로 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신재생에너지 자업도 산업도 하니까요.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물려있을 종목이라는 거죠. 왜? 좋다고 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미련이 남거든요. 좋은데 내가 팔면은 지는 거 아닐까? 내가 좋은데 이거 팔면 앞으로 올라가는 거 아닐까?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비중만 많아지고 물리기만 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그냥 시간 낭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주식시장의 어쩔 수 없는 정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4만 원 정도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4만 원까지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면 참 다행인데 참 무서운데 그게 아니라 반등을 주면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4만 5천 원까지 반등을 아마 줄 수 있고요. 4만 5천 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힘이 좀 생긴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3 천장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차트가 위쪽으로 한번 더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저게 나오게 된다면 시청자님은 감사합니다죠.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상승 나와주면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게 안 나오면 여기서 그냥 쌍봉 만들고 바로 빠져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 포인트가 4만 원입니다. 4만 원 지지가 된다면은 여기서 반등 기미가 한번 있으니까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4만 원 지지가 안 되면은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2만 원이고 2만 원, 15,000원이고 그냥 계속 하염없이 좋은데 왜 안 올라가지 좋은데 안 올라가지 하면서 몇 년이고 시간 낭비하게 되는 종목이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4만 원짜리에서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려보고 싶고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벌고 싶다면은 비중 줄이거나 잘라내셔야 되고요. 시간적인 여유를 난 좀 가지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투자 한번 해볼래라고 한다면은 그냥 멀리 보고 대응하는 거니까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한 3만 원 이하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 대응할 거다 생각하고 그냥 느긋하게 완전히 하락이 끝날 때까지 내버려둬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시간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보 마그네틱이요. 대보 마그네틱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3,000원에 30%. 73,000원에 30%. 예. 뭐 일단 탈출 힘든 건 알고 계시죠? 예? 탈출이 힘들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네, 이거 손실 없이 나오기 조금 힘들 것 같다는 것도 각오하셔야 돼요. 일은 네. 벌어졌습니다. 물은 엎질러졌어요. 이미 시청자님 엎으셨어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이렇게 올라갔을 때 따라 붙게 되면 별로 좋을 건 없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곤 있긴 한데 얘는 지금 시세가 뭐 위쪽으로 N자 반등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내려가면서 네. 반등을 주게 되면은요 올라갈 힘 자체가 매우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흐름상 내려가면서 지금 반등이 나가고 있고요. 전체 추세도 지금 아래쪽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반등 주다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 없이 나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추가하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 52,000원짜리에서 저점을 잡고 차트상으로 여기 저점 잡으면은 한번 반등 나와가지고 6만 원대나 6만 5천대까지 갈 수는 있거든요. 저기까지 예, 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갈 것 같은 게 에코프로가 오늘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저 위쪽에서 고가놀이 하는 동안에 2차 전지가 아직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도 65,000원까지나 62,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65,000원까지 갔을 때 더 이상 못 가면 저는 빨리 매도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기서 돌파 한번 일어나게 된다면은 71,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높여도 좋으나 손실 없이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손실을 각오하고 잘라낸다는 생각으로 언제든지 팔 준비가 돼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62,300원대까지 올라가더라도 저기서 올라오지 못하는 걸 확인했으면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드리고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많이 괴로우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가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여기까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사서 맨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 잘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해결하셨을 때 그리고 잘 되게끔 바꾸셨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는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돈을 자꾸 없애 나간다면 난 내 무기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무기가 자꾸 없어지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 나온 종목을 사지 마시고 급등 나올 수 있는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옥석을 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온 종목이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가지고 사서 그리고 샀으면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수익으로 마무리 지어서 나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못하신 분들은요.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을 또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상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8시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때 제가 상담과 함께 공부를 또 시켜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많은 것들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지지부진하고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지만 여러분들 잘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올라온 거 제발 잡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